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거센 바람은 차츰 잦아들어 날씨는 따뜻해지겠지만 바깥 외출을 자제하시고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 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광양시는 평소 경로당의 고장난 설비 수선과 급식 도우미 파견 등 노인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는 훈훈한 현장 소식을 유채린 아나운서가 담아왔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12일 동안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하며 지역 경로당을 순회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중마동을 시작으로 108개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좋은 덕담도 들으며 불평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 중 난방시설, 상수도 동파 대비 상태 등을 점검해 겨울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으며 동절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불편 해소와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 자연마을이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뭐인가, 또 시정에 바라는 것이 뭐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소통 행정을 철저히 그렇게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의된 사안을 벌로 듣지 않고 새게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돼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광양시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전라남도와 여수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즉석에서 교육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전남 교육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뜨거운 학구열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를 박선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여수에 있는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역 시민과 학부모 400여 명을 초청해 전남교육과 여수교육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도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는 2019 전남교육의 비전을 중점으로 혁신학교의 방향성과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당면한 교육복지의 현안을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대학 입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해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장, 혁신된 교육 분위기,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데 그 오늘 행사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모쪼록 여수시의 교육 발전과 장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토크 콘서트는 모든 청중이 패널의 역할을 하며 장서궁 도교육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질의응답의 자리가 됐습니다. 시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소통했던 이번 자리를 통해 전라남도 교육이 혁신의 동력을 얻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를 권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개막해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았던 제16회 보성차밭 빛축제가 올해 1월 13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성차밭 빛축제 기간 동안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입장권 판매로만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겨울 지역 복지에 훈풍을 불어넣는 효자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밤하늘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수 조명쇼와 건물 외벽에 영상으로 쏘아 올린 새해 메시지가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새롭게 선보인 에어돔 하우스는
쉼터와 빛체험 공간으로 사용돼 방문객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 지난해 한글 장문교실에 참여한 어르신과 주부들이 만든 그림책 31권을 출간하고 전시해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생활문화복지를 확대시켰습니다. 올해로 2기를 맞은 시민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중 내 인생 그림일기 만들기는 장문교실 어르신들과 김중석 그림책 작가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꿈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추진한 태몽 그림책 만들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태몽이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직접 선물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전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민관 협력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상호 이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전남사회복지협의 회장의 신년 인사,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축사, 축하떡 절단,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회복지단체들의 처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극동주민센터에서 아이나래 행복센터 개소식을 갖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극동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세에서 12세 아동을 보살펴주는 돌봄터로 맞벌이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급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돌봄, 귀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평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별 돌봄센터 설립에 매진했으며 극동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그중 첫 작품으로 앞으로도 아동복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을 박선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열기가 가득한 동절기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매년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대한적 십자사로부터 헌혈 사업 우수기간 표창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헌혈 운동을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국민의 일상 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존 봉사단 운영체제를 재구성해 어깨동무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어깨동무 봉사단은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으로 올해부터는 봉사대상 마을과 군민 봉사자 참여를 확대해 군민 행복지수와 생활복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임자면은 지난 11일 본격적인 대파 출하기가 다가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시작으로 환경 개선 방안, 범죄 예방,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안정된 노동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곡성군이 낙동원 사거리와 중앙로 일대의 간판 개선을 위한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오는 2월 본격적인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주도적 참여형으로 시행됐으며 노후로 인해 퇴색된 간판을 지역의 특성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개성 있는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복지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이 참여한 학교 공간 혁신 탐방을 통해 교육복지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학교 탐방을 하며 새로운 배움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방송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